네트워커라면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책들만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네트워커의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서윤이라는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의 이력이 좀 독특해서 반드시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이서윤은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 운명하게 입문했다. 할머니가 본 어린 손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다. 할머니의 지원과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부자들의 귀한 비밀이었다.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부자들의 자문에 응했고 이후 연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해 세상에 필요한 공부를 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하며 내공의 깊이를 더했다.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다. 이들은 이서윤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개명전 이름은 이정일, 저술한 책으로는 오래된 비밀, 운, 준비하는 미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등이 있다. 이서윤 씨의 프로필을 보면 모든 제다이들의 스승이자 그랜드 마스터 요다가 생각이 납니다.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주인공이었죠.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프로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윤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안수정등이란 우화였다. 달려드는 코끼리를 피해 도망가던 남자가 우물을 만났다. 등나무 줄기를 붙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 바닥에는 구렁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머리 위를 올려다보니 설상가상으로 흰쥐와 검은쥐가 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다.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니 달콤한 꿀이었다. 남자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있고 정신없이 꿀만 받아먹었다. 나를 바라보는 서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꿀에 정신이 팔려 있다니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안 보이네요. 내 답을 귀 기울여 들은 서윤은 대답했다. 방도는 하나. 줄을 타고 올라가 코끼리와 싸우는 수밖에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한 것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승자 앞에는 장엄한 대지의 광경이 펼쳐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먹구름 거치듯 사라졌다. 희망이 태양처럼 쏟아오르면서 도전할 용기도 생겨났다. 몇 달 후 나는 경영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서윤의 조언이었다.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물리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졌고 놀랍게도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 얼마나 귀중한 조언이었던가. 그럴 때마다 나는 내면까지 꿰뚫어 본 이 마음가짐의 대가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안수정등이라는 이야기는 불교 경전인 불설비유경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그 우화에 나왔던 코끼리는 우리에게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불행,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등나무 줄기는 목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숨 줄기를 갉아먹는 흰쥐와 검은쥐는 밤과 낮을 뜻하는 시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우물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의지하는 그 세속의 권력, 돈,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도사리고 있는 구렁이는 욕심과 분노, 화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죽을 고비에 처한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받아먹었던 그 꿀은 그 감각적, 세속적 쾌락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 제목과는 조금 거리가 먼 안수정 등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이 우물 속에 있는 남자와 같은 사업자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일단 세상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업계에 뛰어들었지만 그 우물 속 안에 들어가서 계속 세월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떨어지는 꿀, 예를 들면 뭐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띠를 두르고 스텝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더들의 칭찬, 주변 사업자분들의 칭찬, 어머 사장님은 어쩜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뭐 성실하세요, 대단한 리더세요, 이런 달콤한 말들에 빠져서 정작 해야 될 사업은 안 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은 좀 있어요. 일단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배움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100%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냅두질 않죠. 가족들이 냅두질 않죠. 왜냐하면 성과가 없고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죠. 사재기를 한다든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끝은 보이는데 그걸 알고는 있는데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책을 읽고 내가 느끼고 감동받은 것을 마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달콤한 꿀의 비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소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만나보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두려움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코끼리만 해져서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식기 전에, 아직 쥐가 등나무 줄기를 다 갉아 먹기 전에 그 우물 안에 남자와 같은 그런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빨리 문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본격적인 해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